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라일이는 병원에서 나온 봉투를 손에 쥐고 멍하니 서 있었다. DNA 검사 결과가 적힌 종이가 그녀의 인생을 뒤집어 놓았다. 그녀는 친모의 딸이 아니었다. 그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자마자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라일인 씨, 당신의 할아버지 유언에 따라 당신의 성정체성이 가족의 전통을 깨뜨린 점이 인정되어 더 큰 유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가족의 비밀과 함께 더 큰 재산을 상속받는다는 것이. 라일이는 28살,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마케터로 일하는 여성이었다. 그녀의 삶은 늘 완벽해 보였다. 부유한 집안, 미모, 그리고 성공적인 커리어. 하지만 속으로는 항상 숨겨진 고통이 있었다. 그녀는 레즈비언이었고 그 사실을 가족에게 숨겨왔다. 특히 보수적인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었다. 그날 아침, 그녀는 할아버지의 유언 집행을 위해 가족이 요구한 DNA 검사를 받았다. 할아버지는 재벌 그룹의 창업주로 그의 유언은 가족을 둘로 갈라놓을 만한 내용이었다. 가족의 혈통을 증명한 자만이 유산을 받는다. 하지만 혈통이 아닌 자라도 가족의 전통을 깨뜨리는 용기를 보인다면 더 큰 몫을 준다. 그 조항이 라일인의 운명을 바꿔놓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라일인은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연인, 라현은 30살의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그들은 2년 전 직장에서 만나 사랑에 빠졌다. 라현은 항상 라일인을 지지해 주었지만 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웠다. 언제든 내가 준비되면 말해. 나 혼자서도 괜찮아. 라현의 그 말이 라일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제 DNA 결과로 인해 그녀는 친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머니가 숨겨온 비밀, 어쩌면 불륜의 결과일지도 모르는 그 사실이. 라일이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라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현아, 나 친딸이 아니야. 그런데 유산을 더 받게 됐어. 왜냐하면 내가 레즈비언이라서. 라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리나, 그게 무슨 소리야? 천천히 말해봐. 그날 밤, 라일이는 라현의 아파트로 갔다. 라현은 따뜻한 차를 내오며 그녀를 안아주었다. 내 할아버지가 그런 유언을 남기신 거야? 혈통이 아닌데도 내 성 정체성을 인정해서 더 큰 유산을 주는 거. 라일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는 생전에 가족의 보수적인 가치관을 싫어했다. 그는 젊었을 때 해외에서 살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편견을 버렸다. 하지만 가족에게는 그걸 드러내지 않았다. 유언에서 그는 가족의 피가 아니더라도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는 자에게 내 재산을 준다이라고 썼다. 라일인의 경우 그녀의 레즈비언 정체성이 그 자유로 해석된 것이다. 그러나 이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지면 아버지는 분노할 테고 어머니는 비밀을 지키려 할 테다. 다음 날 가족 회의가 열렸다. 서울의 고급 저택에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오빠가 모였다. 변호사가 유언을 읽었다. 라일인 양은 혈통 검사에서 불합격했으나 그녀의 개인적 선택으로 인해 추가 유산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개인적 선택. 그게 무슨 뜻이야?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라일인 양의 성 정체성입니다. 그녀는 레즈비언입니다. 이 방안이 얼어붙었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 내가. 우리 집안에서 그런 일이. 라일이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이 순간을 예상했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리나, 미안해. 내가. 내 아버지가 아니야? 내가. 실수했어. 그 고백이 모든 것을 폭발시켰다. 라일이는 충격에 휩싸였다. 어머니의 불륜, 그리고 그로 인한 그녀의 출생.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녀의 성 정체성이었다. 오빠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할아버지가 미치신 거지? 레즈비언이라서 돈을 더 준다고? 이건 가족의 치욕이야. 가족은 라이린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내가 그 유산을 포기하면 모든 걸 용서할게. 아니면 집에서 나가두라고 말했다. 라이린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유산을 받으면 자유로워지지만 가족을 잃을 테다. 포기하면 라현과의 삶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녀는 라현에게 말했다. 현아, 나 어떻게 해? 이 돈이 우리 미래일 수 있는데 라현은 고민했다. 돈보다 내 행복이 중요해. 하지만 내가 원한다면 함께 싸워. 그날부터 라이린의 삶은 지옥이 되었다. 사회의 시선이 그녀를 따라다녔다. 회사 동료들이 수군거렸고 친구들은 멀어졌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쉽지 않았다. 특히 부유한 집안 출신이라면 더했다. 라이린은 내적 갈등에 시달렸다.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가족을 배신해야 해? 그녀는 밤마다 울었다. 라현은 그녀를 위로했지만 자신도 압력을 느꼈다. 라현의 가족은 보수적이었고 그녀의 직장도 마찬가지였다. 리나, 우리 그냥 도망칠까? 해외로. 하지만 라이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싸우기로 결심했다. 유언 집행일이 다가오면서 가족의 음모가 시작되었다. 오빠는 변호사를 매수하려 했고 아버지는 소송을 준비했다. 라이린은 그 모든 걸 마주해야 했다. 유언 집행일이 가까워지자 라이린은 변호사와 만나 상세한 내용을 들었다. 할아버지의 유산은 그룹 주식의 30%와 현금 500억 원이었다. 혈통이 아닌 그녀에게 주어지는 추가 몫은 10% 더였다. 할아버지께서 당신의 용기를 인정하신 거예요. 변호사의 말에 라이린은 씁쓸하게 웃었다. 용기. 그녀는 그냥 사랑할 뿐이었다. 라현과의 사랑이 가족의 전통을 깨뜨린 죄라면 그녀는 기꺼이 그 죄를 짊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컸다. 아버지는 그녀를 집에서 쫓아냈고 어머니는 연락을 피했다. 오빠는 공개적으로 그녀를 비난했다. 그런 여자가 우리 가족이야? 치욕이야. 라이린은 라현의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이 점점 커졌다. 라현의 직장에서 동료들이 그녀를 이상한 눈으로 보았다. 너 라이린이랑 사귄대? 진짜야. 라현은 부정하지 않았다. 응, 왜? 문제 있어. 그녀의 대답에 상사는 눈살을 찌푸렸다. 한국의 기업 문화에서 성소수자는 여전히 금기였다. 라현은 승진 기회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압박을 느꼈다. 라이린은 미안해했다. 미안해, 현아. 나 때문에. 라현은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아니야, 우리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한편 가족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아버지는 미디어를 이용해 라이린을 공격했다. 우리 집안의 반역자라는 기사가 나왔다. 소셜미디어에서 그녀는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레즈비언이 유산을 독차지하다니, 가족을 배신한 년 댓글들이 쏟아졌다. 라이린은 우울증에 빠졌다. 그녀는 상담소를 찾았지만 그곳에서도 가족과 화해하세요 라는 조언만 들었다. 사회의 정형화된 가치관이 그녀를 옥죄었다. 내 사랑이 왜 잘못된 거지? 왜 나만 희생해야 해? 그녀의 내적 갈등은 깊어졌다. 라현은 그녀를 지키려 애썼지만 자신도 지쳤다. 리나, 포기할까? 돈이 뭐가 중요해? 하지만 라이린은 고개를 저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내 정체성을 인정받는 거야? 그때 예상치 못한 배신이 일어났다. 어머니가 라이린을 찾아왔다. 리나, 미안해.
내가 태어난 건 내 아버지가 아닌 다른 남자 때문이야. 하지만 난 내가 행복하길 바래. 어머니의 고백에 라이리는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어 말했다. 하지만 유산은 포기해. 가족을 위해. 라이리는 분노했다. 엄마, 왜? 내 행복은. 어머니는 울며 떠났다. 그 후 오빠가 라현을 찾아왔다. 라이린을 설득해. 포기하면 너희 둘 다 편해질 거야. 라현은 거절했지만 오빠는 위협했다. 내 직장 알아? 내가 망하게 할 수 있어. 라현은 두려웠다. 그녀는 라이린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내심 흔들렸다. 라이린은 친구들을 잃었다. 옛 친구들이 내가 그런 사람일 줄 몰랐어 라고 등을 돌렸다. 사회의 정형화된 시선이 그녀를 고립시켰다. 그녀는 라현과 함께 LGBT 커뮤니티 모임에 나갔다. 그곳에서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너희처럼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 그 말에 라이리는 힘을 얻었다.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유언 집행을 막기 위해 가족이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 그녀의 성 정체성이 공개될 터였다. 라이리는 변호사와 전략을 세웠다. 할아버지의 유언은 명확해요. 당신의 선택을 존중한 거예요. 하지만 상대 변호사는 레즈비언은 가족의 도덕을 해친다고 주장했다. 법정 날짜가 다가오자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라이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라현은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우리 이겨낼 거야. 하지만 라현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있었다. 그녀의 가족이 그녀를 압박했다. 그런 여자랑 헤어져. 내 미래를 망치지 마. 라현은 부모님을 설득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녀는 라이린에게 솔직히 털어놓았다. 리나, 나도 무서워. 하지만 너 없이 못 살아. 그 고백이 그들의 관계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가족의 다음 수는 더 잔인했다. 오빠가 라현의 과거를 캐서 그녀의 전 연인을 찾아 위협했다. 라이린을 떠나게 해. 라현은 충격받았다. 그녀는 라이린에게 말했다. 리나, 우리 잠시 떨어져 있을까? 그 말에 라이린의 세계가 무너졌다. 라이린은 라현의 말에 가슴이 찢어졌다. 떨어져. 왜? 나 때문에. 라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내 오빠가 나를 위협해. 내 과거를 들추고 직장을 망치겠대. 라이린은 분노로 떨었다. 그녀는 오빠를 찾아갔다. 왜 현이를 건드려? 이건 나랑 내 문제야. 오빠는 차갑게 웃었다. 내가 포기하면 끝나. 레즈비언 따위가 우리 집안 유산을 가져? 웃기지 마. 그 대화는 험악해졌다. 라이리는 가족의 도덕적 딜레마를 직면했다. 사랑을 선택하면 가족을 잃고 가족을 선택하면 자신을 잃는다. 그녀는 내적으로 고통스러웠다. 왜 사랑이 죄가 돼? 왜 사회가 나를 판단해? 법정에서 재판이 시작되었다. 변호사는 할아버지의 유언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 유언은 혈통보다 개인의 자유를 우선합니다. 상대 측은 레즈비언은 한국 사회의 도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중립적이었지만 증인으로 나온 아버지는 라이리는 우리 가족이 아니다. 그녀의 선택은 치욕지라고 말했다. 라이리는 증언대에 섰다. 할아버지는 제 정체성을 인정하셨어요. 저는 그냥 사랑할 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법정 밖에서 시위자들이 모였다. 일부는 그녀를 지지했고 일부는 반대했다. 사회의 분열이 드러났다. 재판 중 어머니가 증인으로 나왔다. 라이리는 제 딸이에요. 혈통이 아니더라도 그 고백이 법정을 뒤집었다. 어머니는 불륜을 인정하며 울었다. 미안해, 리난. 하지만 그녀는 유언에 반대했다. 그래도 가족의 전통을 지켜야 해요. 라이리는 배신감을 느꼈다.
어머니의 선택이 그녀를 더 아프게 했다. 재판 후 라현이 기다리고 있었다. 리나, 미안해. 떨어지자는 말 취소할게. 함께할게. 그들은 포옹했다. 하지만 오빠의 위협은 계속되었다. 그는 라현의 회사에 익명 제보를 했다. 라현은 상사로부터 호출을 받았다. 내성 정체성 때문에 고객이 불편해해 라현은 해고 위기에 처했다. 라이리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일기를 찾아 읽었다. 가족의 피보다 마음이 중요하다. 자유를 추구하라. 그 말이 그녀를 깨우쳤다. 그녀는 라현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저는 레즈비언입니다. 그리고 그게 제 자유예요. 그 선언이 미디어를 통해 퍼졌다. 지지자들이 늘었지만 반대도 거세졌다. 소셜미디어에서 해시태그가 생겼다. 라이린 지지 vs 가족 전통. 사회의 논란이 고조되었다. 라이린은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했다. 라현은 그녀를 간호하며 말했다. 우리 포기하지 마. 하지만 라현의 가족이 그녀를 찾아왔다. 집으로 돌아와. 그런 생활 그만둬. 라현은 부모님과 대치했다. 엄마, 아빠, 저 행복해요. 왜 이해 못해? 부모님은 떠났지만 상처는 남았다. 재판이 계속되면서 새로운 증인이 나타났다. 할아버지의 옛 친구로 그분은 성소수자를 지지하셨어요. 유언은 그 증거예요. 라고 증언했다. 이로 인해 판세가 기울었다. 하지만 가족은 포기하지 않았다. 오빠가 라이린의 과거를 캐서 그녀의 전 연인을 찾아 협박했다. 라이린을 비난하는 증언에 전 연인은 거절했지만 두려워했다. 라이린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라현에게 말했다. 현아, 나 때문에 너까지. 미안해. 라현은 아니야. 우리 강해지자라고 답했다. 그러나 내적 갈등이 커졌다. 라현은 이 사랑이 가치가 있을까? 라고 생각했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라이린은 꿈을 꾸었다. 할아버지가 나타나 내 선택을 후회하지 마라고 말했다. 깨어나자 그녀는 결심했다. 재판에서 포기하지 않기로. 하지만 그 대가는 컸다. 친구 한 명이 그녀를 배신했다. 라이린이 돈 때문에 가족을 버렸다고 인터뷰했다. 그 기사가 나가자 라이린의 이미지가 추락했다. 그녀는 절망했다. 라현은 그녀를 위로했지만 자신도 지쳤다. 리나, 우리 해외로 갈까? 새로 시작하자. 라이린은 고민했다. 자유를 위한 싸움인가, 도피인가? 재판의 클라이맥스가 다가왔다. 최종 변론에서 라이린의 변호사는 이건 개인의 권리 문제입니다. 사회의 편견을 넘어선 자유예요. 라고 말했다. 상대 측은 가족의 도덕이 우선이라고 반박했다. 판사는 숙고 끝에 판결을 내렸다. 유언은 유효합니다. 라이린 양에게 추가 유산을 지급합니다. 법정이 소란스러워졌다. 라이린은 승리했지만 기쁘지 않았다. 가족의 시선이 그녀를 찔렀다. 아버지는 넌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떠났다. 어머니는 울며 그녀를 안았지만 곧 떠났다. 오빠는 분노하며 소송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위협했다. 승리 후 라이린은 유산을 받았다. 하지만 그 돈은 그녀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 사회의 비난이 계속되었다. 돈에 눈먼 레즈비언이라는 낙인이 찍혔다. 그녀는 회사에서 사직했다. 새 직장을 찾기 어려웠다. 라현도 해고되었다. 그들은 함께 새 삶을 시작하려 했지만 현실은 하워시했다. 라현의 친구들이 너희 관계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라고 말했다. 라현은 흔들렸다. 그녀는 라이린에게 리나, 나의 후회돼라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라이린은 충격받았다. 현아, 왜? 우리 사랑하잖아. 라현은 울며 말했다.
사랑하지만 이 고통이 너무 커. 그 대화는 그들의 관계에 균열을 만들었다. 라이리는 내적 깨달음을 얻으려 애썼다. 그녀는 LGBT 단체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며 위안을 얻었다. 너처럼 싸운 덕에 우리도 용기내 라는 말이 그녀를 감동시켰다. 하지만 가족과의 단절은 아팠다. 어머니가 가끔 연락했지만 포기해 라는 말만 했다. 라이리는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사회의 압력이 그녀를 변화시켰다. 그녀는 더 강해졌지만 동시에 상처받았다. 라현과의 관계도 시험대에 올랐다. 라현은 새 직장을 찾았지만 해외로 가자고 제안했다. 한국에서 사는 건 너무 힘들어. 라이리는 동의했다. 그들은 캐나다로 이민을 준비했다. 그러나 출국 전 오빠의 마지막 반격이 왔다. 그는 미디어를 통해 라이린의 출생 비밀을 폭로했다. 그녀는 불륜의 산물이다. 기사가 터지자 라이린은 다시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그녀는 기자들에게 쫓겼다. 라현은 그녀를 보호하려 했지만 피곤했다. 리나, 왜 우리만 이렇게? 라이린은 지게 우리의 선택이야 라고 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후회했다. 할아버지의 유언이 축복일까, 저주일까? 그녀는 라현과 대치했다. 현아, 내가 나 때문에 희생하는 거 싫어. 라현은 나도 선택한 거야 라고 했지만 눈빛이 흔들렸다. 이민 준비 중 어머니가 찾아왔다. 리나, 가지마. 가족이 미안해. 하지만 라이리는 엄마, 너무 늦었어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울며 떠났다. 그 후 라현의 부모가 라현을 설득하려 왔다. 집으로 돌아와 라현은 거절했지만 부모님과의 이별이 아팠다. 그녀들은 공항으로 향했다. 비행기 안에서 라이리는 라현의 손을 잡았다. 새 시작이야. 라현은 미소 지었지만 눈물 지었다. 그들의 사랑은 강했지만 상처는 깊었다. 캐나다에 도착한 라이린과 라현은 새 삶을 시작했다. 토론토의 작은 아파트에서 그들은 자유를 느꼈다. 사회의 시선이 덜했다. 라이린은 유산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LGBT를 위한 상담센터를 열었다. 라현은 디자인 일을 다시 했다. 하지만 과거의 트라우마가 그들을 따라왔다. 라이리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가족의 배신, 사회의 비난. 그녀는 라현에게 현아, 나 때문에 내가 고통받아서 미안해라고 말했다. 라현은 아니야, 함께라서 행복해라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갈등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 라현은 한국의 가족이 그리웠다. 부모님께 연락할까? 라이리는 내가 원하면 이라고 했지만 불안했다. 라현이 부모님과 통화하자. 부모님은 돌아와 라고 말했다. 라현은 흔들렸다. 그녀는 라이린에게 리나, 나 후 한국으로 갈게 라고 말했다. 라이린은 충격받았다. 왜? 우리 사랑하잖아. 라현은 울며 사랑하지만 가족 없이 못 살아. 미안해. 그 배신이 라이린을 무너뜨렸다. 그녀는 라현을 붙잡았지만 라현은 떠났다. 홀로 남은 라이린은 절망했다. 그녀는 센터에서 일하며 사람들을 도왔지만 자신은 치유되지 않았다. 한국에서 온 소식이 들렸다. 가족이 화해를 제안했다. 유산 일부를 돌려주면 용서할게. 라이린은 거절했다. 그녀는 편지를 썼다. 저는 제 길을 가겠어요. 하지만 내적 갈등은 계속되었다. 내 선택이 옳았을까? 사랑과 가족,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 그녀는 깨달음을 얻었다. 자유의 대가는 컸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몇 년 후, 라이리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 그녀는 책을 썼다. 자유의 대가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자 한국에서 반향이 일었다. 사회의 인식이 조금씩 변했다.
라현은 한국에서 결혼했다. 이성애자와 라이리는 그 소식을 듣고 미소 지었다. 행복하길 그녀는 새 연인을 만났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았다. 이야기의 끝에서 라이리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사랑을 위해 모든 걸 잃었지만 자신을 얻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정말 옳았을까? 사랑이 가족과 사회의 압력을 이길 수 있는가?